분양 시장대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이 딱 분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딱 10년 한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베트남 부동산의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분양하고 나서 임대 주고 매매하고 그 집 팔고 엑시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진입한 요 시장 되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자, 요즘 한국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중개사업소 사무실 열어도 곧 폐문하는, 등록을 또 취소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베트남은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시장 또 이쪽 자격사 중개 관련 자격증들이 앞으로 시장이 유효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있으면서 베트남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밤이 다 됐는데 이 시간에 여기 세미나실에서 한 달에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미나 룸에 이제 시작을 막 했나 보네요. 자, 지금 이런 분들이 일요일날 저녁에 베트남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실제로 강의를 듣고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사기 좋았어요. 근데 요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저는 호치민에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아직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계실까요? 그럼 지금 손드는 분 한국 빼놓고 다 베트남 와보신 거예요? 오, 얘기하기가 좀 편해요.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거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지금 하나 더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본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는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게 좋아요. 동네 복덕방이라고 하죠. 아파트 1층에 딱 있는. 근데 동네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차리게 되면은 베트남이 상가비가 되게 비쌉니다. 아까 여기 아파트 투자하신 분 있으셨는데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된대요. 아파트 임대료. 그것도 적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지금 식당을 하나 하고 있고 커피숍도 하나 하고 있어요. 커피숍 있는 곳이 마스터리 타우데인이라는 곳인데 4,000세대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2층이고 면적은 150스퀘어미터 정도입니다. 150스퀘어미터면 한국 평수는 한 45평? 그 정도 되는 건데 월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커피숍 2군에 있습니다. 2군에 제일 위치도 좋고 월세가 4,500불이거든요. US 달러로. 그러면은 지금 환율 한 600만 원 정도 거의 되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차려서 아파트를 거래하고 집을 팔고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월세를 내기에는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오프라인 매장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직원들도 약간 이제 집에서 프리랜서처럼 좀 바꾸면서 지점도 확 줄여나가고 온라인 유튜브로 많이 마케팅을 하면서 블로그랑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오프라인 매장을 굳이 열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죠.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뭐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말 한마디에 이 정도의 인원들이 모일 수 있는 정도면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는 지나간 겁니다.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잘로 이런 걸로 사업을 해야지 오프라인 매장 하나 잘못 열면은 한 방에 망해요.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죠.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잘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은 대부분 틱톡, 페이스북은 베트남 사람들이 대상이 많고요. 유튜브는 뭐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 사람 다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유튜브가 이제 중국에서 못 보잖아요. 그 VPN 깔아야지 볼 수 있는데 다 VPN 깔고 보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튜브도 중국 사람도 괜찮고 뭐 인도 사람들도 괜찮고 그리고 인스타, 잘로 이런 것들도 베트남 사람들한테 좋고요. 똑똑한 친구들은 다 틱톡으로 지금 다 넘어갔어요. 대부분 옛날에 페이스북이었는데 요즘 다 틱톡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고객을 확보하고 혹은 뭐 베트남 고객들도 베트남어를 몰라도 자막을 베트남어로 해서 또 베트남 고객들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엄연히 딱 얘기를 하자면 베트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베트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고객이 대상이 베트남 사람이어야 돼요. 어려울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을 최종적으로 베트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처음엔 내가 베트남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러다가 영어가 돼서 서구권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해도 되고 그러다가 베트남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90% 정도가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좀 가려있는 부분이고 베트남 사람은 거의 90%.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저한테 아파트를 사신 분은 99%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딱 한 명 한국인이었고 그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수익 창출, 네. 여기 분양시 3%, 뭐 인테리어 5% 이런 것들 있죠. 베트남은요 부동산이 분양을 하면서부터 들어와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분양 시기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코스트가 확 줄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베트남어도 안 되고 하시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베트남에 가서 누군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분양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분양이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키를 잘 받았어. 그 키를 받을 때까지 크게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굳이 다른 부동산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임대도 내줄 수 있고 그 사이에 어차피 베트남은 전세는 없어요. 전세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월세를 다 해야 되는데 월세 할 때 풀옵션, 노옵션이 있는데 가구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가구 다 넣고 해요. 뭐 큰 평수, 뭐 방 4개짜리 뭐 150스퀘어미터, 180스퀘어미터 이런 40평 이상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풀옵션으로 가구를 넣고 전자를 다 넣고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임대를 줍니다. 근데 그걸 뭐 부동산 중개인이 넣는 건 아니고 집주인이 넣는데 집주인이 넣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부동산한테 물어보죠. 인테리어 해줄 만한 사람 없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물론 본인들이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한 번은 부동산한테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안 물어보더라도 부동산이 먼저 영업을 해도 돼요. 저희가 인테리어도 한데 인테리어 저희 쪽에서 하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은 굳이 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동안 관리 잘 해줬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분양할 때 보통 커미션을 받고요. 분양 커미션을.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커미션도 받습니다. 인테리어 업체한테. 저는 사실 분양할 때 진짜 많이 벌어봐가지고 인테리어 때 커미션을 받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쪽에서 커미션을 준다고 하길래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도 5%고 지금도 5%인데 거의 이 관례상. 근데 그때 5%가 저한테 그렇게 큰 돈으로 와닿지 않았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1억씩 벌고 막 5천만 원씩 벌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저희 고객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조금 더 싸게 해줘라. 그냥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 손님들은 더 많이 하기를 했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아깝긴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수수료 준다고 할 때 받을 거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리고 임대. 인테리어 하면 이제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임대 줄 때 이제 한 달치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파트가 보통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월세가 뭐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100만 원을 1년을 계약을 하면은 1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1년에 분양을 하는 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때 한 1년에 100채씩 팔았거든요. 그럼 1년에 100채 중에서 다 본인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반은 본인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반은 임대 준다고 생각하면은 3억짜리 50채로 하면은 월세가 100만 원씩 나오는 거잖아요. 뭐 50채면은 그럼 1년에 5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임대만 해줘도. 그냥 다달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왜냐? 재계약할 때마다 받거든요. 근데 제가 2015년에 100채 팔고 16년에 100채 팔고 17년에 100채 팔고 이랬으니까 그 다달이 나오는 그 금액이 사실 저는 코로나 때 그걸로 버틴 겁니다. 그게 커요. 지금도 그걸로가 제일 기본 삶이 되고 중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네, 그리고 투자 제한 또는 공동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때 이것도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한국이랑 다르게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22. 그러면 그냥 젊은 친구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있으면은 베트남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대출이 안 돼요. 본인이 전 재산이 3억인데 베트남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내가 자산이 있으면 베트남 공산국가에 3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 10억. 그럼 벌써 22살인 친구가 생각을 해도 10억인데 일반적으로 10억 있는 친구들은 베트남에 3억짜리 투자 절대 안 합니다. 제 고객들 중에서 30억 미만은 없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부동산을 저한테 분양을 받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베트남에 대출 없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기본 자산이 30억 이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30억 이하가 없으신 고객들이 본인의 고객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했었더라면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을 만나게 된 거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서 제일 자산이 많으신 분이 연 매출 한 2조 원 정도 되시죠. 그런 분들하고의 대화도 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무시하지 못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아, 요즘 엔비디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 3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비트코인 괜찮은 것 같아. 그거 좀 해봐. 그게 제가 2015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게 정보가 많아요.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정보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보의 퀄리티는 좋은 것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분들이 그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공인중개사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분양이잖아요. 분양 시장대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이 딱 분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딱 10년 한 사이클이 지나갔어요. 베트남 부동산의 한 사이클이라는 거는 분양하고 나서 임대 주고 매매하고 그 집 팔고 엑시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진입하는 이 시장이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못 잡잖아요. 그럼 나중에 임대할 때쯤에 딱 들어오면은 어설픕니다. 왜 어설프겠어요? 내가 이분이랑 부동산 중개를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어. 근데 이분이 잘해. 크게 별일 없어. 이분이 갑자기 새로 시작해가지고 임대를 뭐 제가 해드릴게요. 안 먹혀요. 그분들은 대출로 아둥바둥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대출이 없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한 번에 연을 맺었는데 돈보다는 연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분하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인테리어도 뭐 김 대표가 해줘. 뭐 임대도 해줘.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임대료가 저희는 100만 원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 있으신 분들은 이게 요즘 월세가 100만 원인다고. 아 그래? 그럼 100만 원 줘. 그냥 이게 90만 원인다. 90만 원 줘. 뭐 본인들이 혹여 다른 부동산에 150만 원에 들었어. 그래도 내가 90만 원이라고 90만 원이에요.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분양할 때. 근데 그 분양할 때 시장이 안 들어가면요, 그 신뢰도를 쌓기 굉장히 어려워요. 임대할 때. 물론 꼭 그래서 악의적으로 뭐 임대료를 내려서 올려서 이렇게 받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